이런 자리가 맥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평균적인 가격보다 위에 있다가 이 중심 가격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손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라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 선물 매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라이스 채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채널은 이 메타트레이더에서는 돈치안 채널이라고 검색해야 나와요. 이게 돈치안이라는 이런 투자자가 만든 이 채널 값이 바로 이 프라이스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스 채널, 돈치안 채널 두 가지로 불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돈치안 채널, 프라이스 채널을 설정할 때는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프라이스 채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라고 설명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가격적인 원리만을 이용해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표들처럼 해석하는데 노이즈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초보자들도 정말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외 선물 매매에서 차트를 설정할 때 노이즈가 없는 지표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라이스 채널이 대표적인 그 예시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에 접목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지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프라이스 채널의 구성값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프라이스 채널은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 역할이 무엇이냐? 상단선 같은 경우엔 내가 설정한 값의 고가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프라이스 채널 상단선이에요. 그럼 중심선은 무엇이냐? 하단선과 상단선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럼 하단선은 당연히 내가 설정한 값의 저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선은 고가, 하단선은 저가, 그리고 중심선은 이 둘의 중심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이 단순히 저가와 단순히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을 나타낸 건데 이게 그렇게 뭐가 대단한 지표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내가 설정한 값이 60의 값을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1분봉상 60, 즉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중심 가격, 그리고 1시간 동안의 고가, 그리고 1시간 동안의 저가의 추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중심 가격이 저가와 고가 사이에서 아래에 위치해 있다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심 가격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중심 가격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은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차트를 볼 때 확률은 50%보단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간 가격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는 강세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약세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추세라는 게 결국에는 약세의 흐름으로 이어졌을 때는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반대로 중심 가격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해외 선물 매매를 해보면서 파악한 시장의 원리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평균적으로 이 프라이스 채널 위에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전히 강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중심 가격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가 맥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평균적인 가격보다 위에 있다가 이 중심 가격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프라이스 채널을 보고 중심값을 이탈했을 때 매도 포지션을 선정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하단선에 닿았을 때 익절하는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 평균적인 가격보다 계속 위에서 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가격은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스 채널이 한번 이렇게 상단선을 치고 또 한번 상단선을 치고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선이 넓어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강세의 흐름이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또 프라이스 채널이 수평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익절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또 한 번 프라이스 채널이 상단선을 또 치고 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의 상승비율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라든지 반대로 포지션 전환은 언제 하느냐? 중심선을 이탈했을 때 이런 자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의 맥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락의 구간도 동일하게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반대로 하락 구간도 저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갈 때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을 이용해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상승 구간에서 중심값을 깨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하단선을 이렇게 팽창시키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락 구간이 다시 수평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락 구간이 넓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또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 보면 되겠죠. 어때요? 프라이스 채널을 활용해 보니까 객관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를 갱신하고 있다 혹은 고가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 이 사실, 그리고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를 바라보고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을 활용했을 때 좀 더 가격의 직관적인 움직임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표들 다 배제하고 프라이스 채널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 직관적인 가격의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스 채널을 해외 선물 매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이 가격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RSI와 같은 지표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여기서 프라이스 채널에 대입하는 값을 조금 더 넓게 설정한다라고 하면 좀 더 넓은 부분의 가격 방향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이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에 놓고 설정을 해보시면서 한번 매매에 접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선총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